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역시나 긍정적 흐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40포인트가 돌파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700포인트를 드디어 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식 챔피언 2부 시간에 저희가 상담해드리면서 1부 시간 상담해드리면서 시장 모습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결국에는 시장을 조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이 현재는 좀 가장 중요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현재 수급 상태를 조금 살펴보자라면, 현재 외국인의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 거래소 같은 경우 끌어올리는 모습. 자,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95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간 이유는 결국에는 선물과 거래소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주면서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7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내려왔는데, 자,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개인의 매도가 돌아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급 자체가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했죠. 그러면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개인 코스닥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줬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드 관련, 엔터 관련주라든가 사드 관련 악재,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점을 좀 찍어주고 나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모멘텀의 그 바닥에는 바로 영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미국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2016년 초반이라든가 15년에서 이제는 반도체와 IT가 그 시장을 선도해서 가져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가 7%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기관 매도 물량 좀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결국에는 신규 핸드폰 매출 물량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IT 관련,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핸드폰이 3분기에 아이폰 7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갤럭시 노트 7도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신규 모델들이 런칭 예정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IT 관련 섹터 중에 하나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라갈 일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좀 리스크를 살펴보자라면 금 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 돌파가 실패를 해서 고점 부근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나온 이후에 올라간 상태, 그렇게 내려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안전자산에서는 돈이 유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위험자산군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은 배럴당 39불에서 41불까지 살짝 소폭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험자산군보다는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그 뜻이 뭐냐면 유럽 쪽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지수를 한번 차트로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좀 길게 차트를 본다라면, 한 2, 3년 정도의 긴 차트 모습을 본다라면 2015포인트가 이렇게 위에 있죠. 그리고 저점으로는 저는 185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50포인트와 2050포인트 사이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40포인트, 50포인트 자리가 있는 거죠. 지금 자리는 거의 중간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점 조금 더 올려준다라면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중간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죠. 자, 2030포인트가 붕괴가 돌파 실패가 되다가 드디어 돌파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저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 부근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안전자산에 돈을 야가지 않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라든가 이탈리아 은행 쪽의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은행주가 어제도 도이치뱅크는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쪽 리스크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 어느 정도 수익 나와준다라면 분할로 매도해 가면서 현금을 마련해가는 전략. 특히 주가 지수가 지금 44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요. 자, 만약에 2100포인트까지 강하게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는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3분기 들어서면 본격적인 랠리가 좀 시작되면 2100포인트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100포인트 올라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아마 최소 10%에서 저점에서 정말 기업 내용이 괜찮은 종목에 진입했다라면 최소 10%에서 20%까지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현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좌에 찍힌 숫자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내 올해 목표치를 정확히 세우시고요. 나는 올해 연말까지 내 계좌 목표치를 30%, 40% 채우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50% 정도 현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50%든 30%든 현금 비중 조금 마련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2200포인트까지 간다라면 가져가시는 전략. 특히 현금 올라가는 종목 현금 마련하면서 급락을 좀 대비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어떨까. 현재 시장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마련 전략을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자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자, 코스닥도 오늘 이 자리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7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가 사실 코스피의 2030포인트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냐면 작년부터 이 자리를 전혀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강한 저항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만약에 저항대가 붕괴된다라면 저는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이 바로 받쳐준다라면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그물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옵션을 매도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204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가두리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그 안에 지수가 멈춰준다라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옵션의 포지션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마 목요일 내일까지는 이렇게 외국인이 설계해놓은 설계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금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좀 새롭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격대가 바로 71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710포인트가 돌파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750포인트, 2차적으로는 78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전고점 부근이 아직 많이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만 한번 발생된다라면 현재 다우랑 S&P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이랑 S&P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 깨지 못했던 전고점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드디어 다우 S&P는 그전에 돌파를 했죠. 현재 S&P랑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국내 시장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머징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더디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랠리가 조금 만들어진다라면 특히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고요. 지금 오늘 SK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가 조금 올라가면 후발주자가 나타날 겁니다. 정유주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핸드폰 관련주라던가 후발주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주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후발주자가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끌어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좀 쉬면 제약 쪽이 올라가고요. 제약이 조금 쉬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분야가 올라가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순환매 패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현재 중국 발사대 관련 문제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죠. 사실 중국 쪽 관련주가 코스닥에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국 관련된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는 한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향후에 중국이 어떤 액션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꺾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정도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1,100원을 원달러가 1,1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100원대가 얼마나 중요한 라인이었냐면 1,100원이 돌파된다라면 국가 차원에서는 인위적인 강한 개입을 하겠다라고 계속 그전까지만 하도록 립 서비스를 계속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1,100원 깨지 않도록 수출 기업들 방어하겠다 얘기해줬는데 오늘 속절없이 깨고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금통위를 앞두고 오늘 1,100원대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제 예상으로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원달러가 워낙에 조금 내려가는 워낙 강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워낙 강세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역시나
그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금통위에서 조금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카드를 빼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코스닥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시장 화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동결도 나쁘지 않고요. 금리 인하라면 저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카드 전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금리 인상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0%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정도 주죠. 브렉시트가 뭐 통과되기도 했으니까 1% 준다라면 동결과 인하 쪽으로 카드가 만져지고 있는데, 자, 영국 어떻게 됐죠? 며칠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카드를 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국내 지수도 영국이 금리 인하에 훈풍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내일 국내 움직임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장 얘기 더 해보자라면 특징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특징이 좀 나와줬냐면 다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 차트 모습 보면 주가 모습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다시 보였죠. 자,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간 다음에 오늘 갭 띄어서 살짝 멈춰줬는데, 다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날 같은 경우는 바로 휴대폰 관련 결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어떤 테마에 좀 껴있냐면 바로 포켓몬 고 섹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테마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뱅고라는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뱅고라는 기업이 포켓몬고 관련 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업체인데 미국에 있는 뱅고라는 기업의 지분을 아주 조금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아주 조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이슈가 불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왜 갑자기 생뚱맞게 어이가 없게 포켓몬고 갑자기 또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올림픽 이슈라던가 이런 테마가 불어야지 왜 포켓몬고가 이렇게 이슈가 불어올까요? 자, 우리 항상 주식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를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켓몬고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내일 모레 8월 1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국내 지도 유출이 지금 되지가 않아서 현재 국내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 유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유출 관련해서는 12일부터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지금 포켓몬고 관련주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25일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가 다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다날 같은 경우는 뱅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조금 돌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자, 한국 큐빅이 있어요. 한국 큐빅이 어떤 종목이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포켓몬고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묶여있냐면 표면 곡선 처리라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그 내장재라던가 표면 곡선 처리라는데 포켓몬고 관련 카메라 쪽에 있는 그 표면 곡선 처리 이게 좀 필요하다. 한국 큐빅이 필요한 기술력 갖고 있다라는 테마가 껴서 올라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래량이 869억 원. 시가총액이 지금 크지 않은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600억짜리인데 8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대장주라는 겁니다. 오늘 시세를 조금 가져간 대장주인데 그게 바로 한국 큐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공식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카메라와 아무런 관련 기업이 없다. 포켓몬고 테마와는 우리 기업은 무관하다라고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자리에 패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올려줬다가 이렇게 매집해주는 패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도 자, 매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8월 3일날 마켓 서치 시간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자, 모멘텀이 들어와 주면서 8월 3일 이때였죠. 자, 바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포켓몬 관련 테마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제가 한빛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VR, AR 관련해서 대장주로 올라갔던 한빛소프트와 2등주가 M게임이 있죠. 자, 주가 모습이 어떻죠? 자,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후에는 주가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 한빛소프트라든가 M게임 진입한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 멈추면서 주가 멈춰 있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그 돈이 나갔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790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날은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1000억과 790억이 들어온 돈이 아직까지는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돌파 눌림 패턴 만들면서 자, 어느 정도의 상승 포인트는 모멘텀만 들어와주면 올라갈 준비.
자, 뛰어나가려고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포켓몬고 관련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현재 시장 흐름, 12일부터 발표가 되는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회의 관련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의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샘표 식품이요. 샘표 식품이요. 네.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8,800원 30%요. 38,800원에 30%요? 이거 네. 분할되기 전에 진입하신 거죠? 예, 몰라가지고 있다가. 네네. 어제 풀렸는데. 네. 그 가격은 회사에서 정해준 거예요. 저는. 네네. 제가 한 것은 샘표에서 오늘 폭등 나와서 팔았고요. 아, 샘표는 폭등 팔으셔서 잘하셨어요. 네. 예, 자꾸. 네. 방송에서 멘토님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듣고, 제가 샘표도 봐드릴게요. 자, 샘표는 팔아가지고 안 봐셔도 되고, 샘표 식품을 그냥 봐드릴까요? 네. 가격을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네.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팔아야 되는 건지 좀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 제가 그거 이익이 한번. 다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수익권이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네. 내일 아침에 팔고 싶은데요. 팔고 싶죠? 그러시면 파셔야죠. 팔고 싶으면. 자, 그게 아니고 내일 위험하다고 해서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네. 제가 이거 한번, 네, 봐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일봉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분봉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네. 우선은 샘표식품이, 샘표가 지주회사가 됐고요. 샘표식품이 사업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분할하면서 샘표 같은 경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분할되면은 주가가 두 가지 방향이 돼요. 한 종목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샘표식품과 샘표로 나눠진다라면 시청자분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팔거나 내려가는 종목을 팔아서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향후에는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할 정도로 계속 떨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 같은 경우 오늘 음봉이 조금 만들어졌지만 제가 분봉, 1분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 모습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저점 부근으로 보자라면 51,000원까지 저점이 들어가 있고요. 고점으로 보자라면 한 59,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자리거든요. 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서 저점 부근이 지금 51,700원 정도가 돼요. 네. 자, 57,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나오세요. 수익 청산하시고. 시초가에서요? 네, 시초가에서 만약에 자, 9시 땡쳤는데 이 5만 원 자리를 붕괴를 해가지고 49,000원대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붕괴되는 모습이 10시 넘어가서 발견이 된다라면 청산하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이렇게 받쳐주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리 붕괴되면 아마 주가가 좀 강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요. 내일 붕괴가 되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저는 매도 타이밍을 이 고점 부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고점이 얼마인가요? 지금 한 57,000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51,000원이랑 6만원 사이를 만원 단위를 위아래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냐면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샘표 식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팔고 나서 샘표로 들어가거나 샘표에 들어갔던 사람이 수익 났으니까 팔고 왜 이거 떨어지지 샘표 식품으로 들어가서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 종목을 중단기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어쨌든 수익 중이시고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 올라가면 매도하시고요. 내려가더라도 매도하시고 내일 청산하시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남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큐빅 멘토님이 추천하신 건데요. 아, 이거 한국큐빅이요? 네, 5,700원에 10%. 네. 5,700원에 10%요? 네. 네,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에 10%면은, 자, 요 정도 자리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선 수익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마켓서치에서 추천한 거 보고 사신 거세요? 네.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사실,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포켓몬고 관련주의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 전화 주신 네. 거죠? 네. 네, 이 비중이 30%시다라고요? 아니, 10%. 10%요? 네. 비중 10%시고 지금 보면 수익이 제 생각에는 15%, 한 20%까지 나신 것 같아요. 그죠?
수익권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제가 길게 볼게요.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을 살펴보자라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돈을 좀 잘 벌어주는 회사예요. 900억 매출액이, 자, 940억, 1100억까지 증가를 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증가해주는 포인트가 나와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동차 섹션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급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포켓몬고 관련주다라고 하더라도 한빛소프트나 엔게임처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지만 이 한국큐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주가를 조금 보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면, 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요. 자, 이날이었죠. 2월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올라갔죠?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가죠. 네네. 힘이 한번 들어와주면 굉장히 세게 밀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분봉으로 보자라면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대장주가 어떤 거냐면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권에서 계속 멈춰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혹은 내일 만약에 고점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 청산시키고 나서 눌렀다가 N자형 패턴 만들면서 재차 상승이 나와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사실 시청자분이 저는 20% 이 종목 진입하셔가지고 거의 일주일 만에 수익 20% 나신 거죠? 네. 그죠? 저는 청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만에 20%시면 저는 굉장히 가져와도 괜찮은 빠르게 수익 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는 사실 오늘 청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일 시초까지 좀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분봉 상태로 좀 들어 올려서 자 오늘 종가가 6,450원 끝났는데 한 6,600원 이상 올라가면 바로 그냥 청산하고 나오세요. 네. 네, 지금 자리는 충분히 청산하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반 정도 있지만 올라가도 뭐 올라가는구나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내일 또 내려가면 5%, 10%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청산 못하고 수익 내려가면 뭐 사이버 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을 수익 청산하는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두산중공업을요, 네네. 그 산지가 몇 달 됐는데, 그 6,730원에 30불을 샀는데 자꾸 빠져요. 두산 중공업이세요? 6,000원대 진입하셨다고요? 두산 건설이죠? 건설요, 건설. 그죠? 두산 건설이죠? 예. 그 6,000 얼마 사셨다고요? 6,730원에 30%요. 자, 제가 봐드릴게요. 예, 예. 자, 6.3, 자, 지금 보면은 이거 감자가 나와줘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예. 수영 차트로 다시 봐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면은 손실권에 계시네요. 그죠? 예. 자, 6,030원에 진입하셨다고요? 730원. 6,730원이면 고점이네요. 그죠? 예. 4월 달에 진입하셨어요. 이때 올라갔을 때? 예, 그때 한참 올라갈 때 모르고 오고만 샀어요. 그죠? 너무 또 올라갈 때 그냥 고점에서 사셨구나.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예. 근데 그게 빠져갖고, 오늘도 보니까 또 그냥 4,900 얼마로 빠져갖고. 그죠? 사실, 시장에서 조금 좋아해주는 호재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예. 자, 감자 같은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감자가 나와주면서 현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악재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제가 두산건설 기업 내용을 봐드릴게요. 예.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두산건설 내용을 보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 보면 자, 2조 3천억 원, 2조 2천억 원, 1조 8천억 원 돈 이렇게 매출액은 잘 나와주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기업이 3년 연속 적자 봤어요. 예.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고 샀어요. 잘 모르셨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3년 동안 600억이고 작년에는 5천억의 적자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적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현금을 조금 받고 있느냐, 돈을 벌고 있느냐인데
사실 우리가 치킨집을 하나 하거나 동네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현금이 들어와야 우리도 뭐 사용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기업 보면은 5천억의 적자가 현금이 안 들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는 그 부채를 계속 지고 있던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돈을 조금 벌지 못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2천억의 현금이 들어왔지만 기업 내용에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치면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예. 사람의 현금이라는 거 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보자라면 저는 피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못하면서 예. 조금 몸이 아픈 상태인 기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자가 단행이 된 거거든요. 현금이 예. 돌지를 못하니까 감자를 통해서 자본 예. 잠식을 조금 막아보고 있는 건데 주가 차트 모습 보자라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죠? 예.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 5,700원까지 왔다 내려가더라고요. 그죠? 5,700원까지 내려왔죠. 예, 올라갔다가.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비중이 몇 %세요? 비중이? 예? 비중이 몇 %세요? 30%요. 30%요? 예. 30%시면 추가 예. 매입도 안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 매입하기보다는 예. 이 종목을 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 종목 지금 보면 그래도 다행히 저점 분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예.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상단 부분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저점 분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단 부분을 신저점 돌파해서 예를 들어 호텔신라처럼 신저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조금 들어보면 호텔신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악재가 나온 대표적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요. 근데 지금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사실 기다린다는 게 제가 예. 저도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몇 월 며칠까지 기다리세요. 그때는 올라갈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예. 지금 움직이 보면 저는 최소한 올해 한 연말까지 11월, 12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은 이 기업이 올해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를 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자, 2015년부터는 영업 쪽에서는 현금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도 한 122억 정도 현금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실 확정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진입 가격까지 좀 기다리시거나 6,500원 정도, 저는 6,000원에서 6,500원까지 올라오면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7,500원요? 근데 6,000원 이상부터요. 예. 네, 그 정도부터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7,500원에서요? 7,5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계속 분할 매도하서 6,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을 다시 네. 하라고요? 네, 분할로 청산하세요. 파세요. 손실 조금 보시고. 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죠? 올해 장기적으로 두도. 그죠. 이게 올해 뭐 길게 보더라도 정말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모멘텀도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이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내고 절대 나오시려면 안 되고요. 예. 약 손실이던가. 장기적으로 올해 두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두지 마시고 차라리 주가 조금 올라오면 종목 예. 전환을 하세요. 올라갈 만한 종목 많이 있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예. 종목들. 자, 모멘텀 들어오고 수익이 조금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좀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을 이름을 보도록 하죠. 자, 다날이고요. 자, 6,290원에 비중이 30% 진입하고 계신데요. 자, 이 라인에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아마 제가 이분은 상담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점 부분에 진입하셔가지고 좀 고민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전에 상담을 한번 진행해드렸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격대가 거의 똑같아서. 자, 오늘 상승 나왔죠. 그죠? 이 종목을 제가 상담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 올린다. 기다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상담해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수익 청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굳이, 지금 오늘 보면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도 거의 25% 정도,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가고 계신데, 자, 단기적으로 수익 20% 나와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올라가면 사실 어느 자리에 걸려주냐면, 1차적으로 지금 고점 라인 걸려주고요. 조금 많이 올라가면 9,000원대까지는 열려있지만, 지금 저항대가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자, 저항대가 이렇게 걸려주는 자리에서 돌파 실패를 해서 멈춰 있는데, 아마 이번에 포켓몬고 관련해가지고 12일부터 진행되는 회의에서 정말 통과가 돼서 국내 정식으로 런칭된다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눌려주는 종목으로 또 진입을 하면 됩니다.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면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포켓몬고 관련주도 1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수익 줄 때 감사하다 딱 생각을 하시고 청산하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다시 불어준다라면 그때 눌려주는 종목으로 신규 진입하면 되니까 자, 저는 수익 청산하시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의 좀 주신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자, 62만원에 60%요. 62만원에 60%요. 자, 62만원에 60%면은 이게 전고점 부분이 60만원인데 62만원이 될 수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월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전고점이 고점 부근인데 아마 뭐 감자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62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고 아마 거의 상단 부근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혹은 분할이 됐는데 그 원래 가격을 지금 상담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지금 55만원 전고점 부근을 2011년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라면 답이 많이 없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종목의 이 정도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지금 자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55만원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비중을 자, 몇 퍼센트 진입하신 거죠, 이 종목? 60%요. 아, 이게 추가적으로 매입하기도 어렵네요. 자, 이 종목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탈출하시려면 여기서 30% 신입 치르셔가지고요. 자, 물량 치르셔서 단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45만원까지는 단가를 낮춰서 주가 추세가 올라온다라면 최소한 43만원까지는 단가를 낮춰서요. 워낙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면 단가 낮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해 그 화학주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면서 매출이 3분기, 4분기까지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올라간다라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고 물량을 좀 실으셔가지고 단가 낮춘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흐름 나오면 그때 조금 나오시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은 4,600원이고요. 4,600원에 20% 진입하셨는데 자, 아마 이 가격에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살짝 약손실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올림픽 수혜주 종목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지금 축구도 보고요. 그리고 뭐 펜싱 경기라던가 배구 경기 많이 보고 계시죠?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TV 응원을 할 때 뭘 먹으면서 많이 봅니다. 치킨도 시켜다 먹고요. 사실 우리가 동네 통닭집이라던가 배달이 잘 되기 때문에 주문해가지고 뭐 맥주라던가 음료 마시면서 시청을 하죠. 근데 이렇게 올림픽 수혜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마니커라든가 하림처럼 이 닭 관련 주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편의점 관련주도 수혜주로 들어가고요. 편의점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지만 하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혜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이 언제였죠? 자, 이날이었죠. 자, 5월 30일 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 쪽에 닭 관련 수출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거의 5,700원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라디오에서도 뉴스가 뭐 CF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논스톱으로 만드는 하림 뭐 삼계탕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CF가 나와줄 만큼 전부 다 만들어진 제품을 단순히 닭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제품 식품을 중국 쪽에 매출 나올 만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게 사드 관련 문제가 생기면서 외교적 마찰로 인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거나 종목 교체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움직이는 특성이 뭐냐면요. 16년부터는 모자라면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 올라가고요. 자, 주가가 내려가죠? 이렇게 매집을 했다 올라가고, 자, 매집을 했다 올라가고요. 지금 자리는 자, 누가 봐도 매집의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올림픽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중국 쪽의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 자리에서는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지금 많이 열려있다라면 하단 부근은 4,2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4,200원 붕괴되지 않는 한은 좀 여유있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 좀 삭제를 하고 깔끔하게 보자라면 전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모멘텀 들어와서 올라가면 이 종목은 상단 포인트인 한 5,200원에서 수익 전량 청산하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경남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파인테크닉스요. 파인테크닉스요? 네네. 자, 파인테크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300원에 30%인데요. 액수가 좀 커요. 3,300원에 30%요? 네네. 액수가 크다라는 거는 들어간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0%시면 사실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굉장히 큰 비중 중에 하나예요. 30% 네. 비중이면 뭐 내 종목에 내 포트폴리오에 3종목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자, 3,300원이시면은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자, 네. 이거 언제 진입하신 거세요? 그냥 이게 올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조금씩 모으셨어요. 모으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이유 하나로 모으신 거예요. 예, 많이 네.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요. 자,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저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선은 자, 기업 내용을 볼게요. 네. 자, 기업 내용을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의 기업을 천천히 보면은, 자, 이 기업 배당을 줘요. 0.7% 정도. 안 주나 마나한 배당이지만, 배당 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네. 기업이 현금을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배당을 빚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현금을 벌어주고 있고, 자,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인데, 요새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 갤럭시 노트 7이 나와주면서,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중국 쪽에서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같은 경우도 국내 디스플레이를 사고 싶어서 많이 오고, 또 디스플레이 사업을 키우려고 부품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출이 올라갈 만한 수혜 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가 90일까지 올라가는데, 파인테크닉스 퍼가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 대비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퍼에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을 볼게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잘 나와줄지 보면, 자, 1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자라면, 기업의 매출 포인트를 살펴보자라면, 작년에 얼마가 나왔냐면, 자, 3,7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죠? 그죠? 근데, 네. 자, 지금 보면은 2016년 6월 달 2분기 매출 포인트가 1,000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네네. 그 작년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100억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66억입니다. 거의 달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잘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재무제표 상태로 보더라도, 자, 어때요? 현금을 꾸준히 벌어주죠? 뭐, 매년 62억, 250억, 179억 현금 벌어주면서 그 돈을 투자를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뭐 작년에 179억을 벌었다라면 작년에 172억 정도 공장 설립 만들고요. 땅 부지 산 겁니다. 자, 재무제표의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 점수 매기자라면 저는 A 학점을 줘도 나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모습 보면 주가 차트 패턴만 보더라도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죠? 네. 위아래 규칙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는 붕괴가 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박스권이냐면 저점을 따지자라면 2,600원부터 고점까지는 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출발을 했어요. 언제 출발했냐면 이날입니다. 8월 3일날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69억이 들어와주면서 이날 몇 프로 올라갔냐면 15%가 고가를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때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8월 3일부터는 준비 땅 하고 랠리가 시작된 거고요. 자, 지금 주종을 조금 받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상단 포인트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1차적으로는 네. 3,9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3,900원까지 올라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은 저는 업황도 좋고 매출 포인트 좋으니까 4,9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들어볼게요. 예. 네, 좀 길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연말까지 좀 차분하게 보신 다음에 올라오면은 저는 1차적으로는 3,900원에서 3,800원 부근에서는 전략 절반 청산하시고요. 나머지는 4,900원에서 절반 청산하시면 무난하게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번에 네. DST 로봇 제가 바닥에서 상담했었는데 네. 그때 매집 잘 돼 있다고 갖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이요? DST 로봇. 디스로 보셔. 네네. 그래서 수익 봐서 감사하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 매집이 들어와준 종목 같은 경우 내가 뭐 매집이 잘 들어왔다, 모멘텀이 있다라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한국 큐빅 같은 경우도 상담해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해주고 모멘텀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네.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그거 세력 매집주보다 더 좋은 게 실적주예요.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업황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렇게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예, 어떤 수고 많으십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피닉스 소재. 네, 휘닉 소재요. 예, 전에 이제 기병구 멘토님 네네.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네네. 멘토님 하시는 말씀은 1,800원 오면 팔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1,800원에 절대 안 와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1,710원에 아침에 9시 이전에 걸어놨었거든요, 매도를요. 네네네. 네. 오늘 아침에도 9시 이전에 1,71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네네. 어저께는 1,695원인가 최고가하고 미끄러지고 오늘은 1,700원까지 오고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자, 이 종목이요. 자, 이 종목 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580원에 30%입니다. 1,580원에 30%요. 20%요. 20%요. 예. 자, 1,530원이 위자리신데 수익 우선 축하드리고요. 1,580원요. 네, 1,580원이요. 예.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800원까지를 노리고 계신 거잖아요. 1,800원을 걸어 놓으시면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1,800원까지 가서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종목 특성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파인테크닉스랑 다른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못 벌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1,8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 종목 보면은 이날이었어요. 주가 올려준 자리가. 자, 6월 30일 날 이렇게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그죠?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날 한번 올려줬다가 붕괴가 되지 않았죠? 지금은 매집에다 올려주고 매집에다 올려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1,800원에 무난하게 청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걸어놓고 대기하시면은, 저는 뭐 늦으면은 올해, 이번 달 말이라든가 다음 달 정도면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1,8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 이달 말 정도, 다음 달 초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까? 네, 1,800원 무난히 청산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겁이 네. 나가지고. 겁이 나시면. 멘토님은 1,800원 이전에는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가. 겁이 나실. 1,710원에 어제도 네. 한번 걸어놔보고 오늘도 한번 걸어놔봤거든요. 그래, 겁이 나시는 이유가, 이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왜 그러냐면, 20% 죠, 조그마한 네. 주식 이런 거 아직 안 해봤어요. 어떤 거를 안 해보셨다고요? 이런 거 조그만 1,000원짜리 이런 거. 좀 이렇게 동전주까지는 아니지만 급등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보셨군요. 이 회사도 이렇고,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종목을 접근해주고 계셔서 겁이 나잖아요. 그러시면 내일 파세요. 저는 겁이 나는 종목은 가지고 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기업의. 제가 옛날에 네. 한번 코스닥 종목 한번 네네. 사가지고 상장 폐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겁이 난다는 건 그게 뭐냐면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적자를 보는 건지 도대체 뭘 만드는 기업인지. 우리가 농심이라던가 뭐 CJ 같은 경우는 접근하면 굉장히 알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시니까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저는 1,800원 좀 걱정되시면 내일 약수익권에서 청산하시고요. 조금 알고 계신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저점권에 조금 멈춰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그렇게도 한번 제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고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요. 예.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8만 5천 원에 18만 5천 원이요. 30%. 18만 5천 원에 30%요. 예, 자, 4년 됐고요, 4년. 4년 되셨어요. 예, 4년 되셨으면 이 종목이 보면 2012년에 진입하신 거세요. 예. 자, 2012년이시면 수익 났다가 지금 손실 구간 들어왔네요. 그죠? 아니지, 수용량 아니지요.
4년 되셨다면서요? 그 뒤로 수익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렇게 수익 나서 포세 팔아봤자 번전만 됐으면. 아, 그러셨어요. 4년 예. 전이면 지금 이 가격대라서 아마 2013년, 12년이시면 수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7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진입하신 것 같아요. 2014년에. 처음에 내가 네. 27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물타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못 팔았어요. 자, 저는 그럼 제가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이 종목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가가 올라가요. 자,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수급입니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물량을 물타기 더하지 마시고요. 자, 이 종목 올라갈 거예요. 현재 1차적으로 저항대가 지금 보면 15만 원대 1차 저항대 있지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저는 진입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저는 시간 좀 걸리겠지만 기다리세요.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뭐 올해 말이라던가 아니면 내년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올라오면 진입가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자, 하다 오래 또 됐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래도 이번에 차라리 15만 원 좀 올라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또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올라간다라면 청산하신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진입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현대중공업에 진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네. 현대중공업에 오랫동안 진입하셨고 손실 많이 보셨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보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그러니까 업황이 커지면서 매출이 나아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도 가능해요. 15만 원 올라가면 예. 지겨우시니까 근데 청산하시고 올라가는 종목 변환하시는 것도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0원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만 네, 1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15만 원까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기관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전고점 부근부터 어떤 포인트가 나와주냐면 기관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만 기관 매도가 나와서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전고점 네. 포인트가 15만 원이니까 그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고 종목 추천까지, 종목까지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에서는 특집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혹시 상담 못하신 분이거나 혹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리니까요. 주식 챔피언에서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